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경약자들의 친구 진짜 공익방송 TV민생연구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 TV민생연구소도 여러 번 방송했던 삼성그룹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가 드디어 삼성과 합의를 이루고 355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늦었지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 혹시나 또 건강 해치실까 봐 엄청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부당해고에 대한 사과 복직을 요구한 지 25년 만에 이 삼성이 사과를 한 것입니다. 자, 김용희 씨가 철탑에서 내려오는 현장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는 24시간째가 활동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보시다시피 몸을 좌우로도 저렇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렇게 받으시네요. 저 위에서 얼마나 더우실까. 아유, 저렇게 좁은 데서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끔찍하고 슬픈 일입니다. 삼성의 복직 합의서 사과, 우리 해고자 문제라든가 애니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저는 죽어서 내려가든가 아니면 해결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했습니다. 저도 삼성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내려가서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돌아가 가족들과 같이 저녁 있는 삶을 나누고 싶습니다. 김용희의 농성 문제가 삼성과의 양측 합의를 통해 2020년 5월 28일 최종 타결되었으며 삼성으로부터 고공농성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통해 김용희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먼저 김용희님의 장기간 고공농성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족분들이 겪은 아픔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길 희망합니다. 삼성. 4월 5일 300일이 되도록 응답 없는 삼성을 향해 김용희 동지 역사적인 날입니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참 세상을 향해 함께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해고 노동자의 삶이 비참하게 뭉거지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사회에 환기시키고 싶었습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제가 철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나 하나 떨어져 죽으면 우리 가족들 보상비 정도는 주겠지. 26년을 아버지 노릇 못하고 남편 노릇 못하고 이제 내려왔으면 좋겠다. 며칠 전에 쓰러졌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퇴원했는데 아내가 울부짖으면서 제발 좀 끝내달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번 뻗고 잡고 싶네요. 참 누구는 일상인데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정말 다행이죠. 네. 합의문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고공농성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한 사과도 있었고요. 해계 후 고통과 아픔을 인정하면서 가족들 아픔까지 이루어하는 삼성 측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려 80년 동안 문호조 원칙이었던 삼성이 바뀌었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가 있었던 합의문인데요. 또 얼마 전에는 삼성이 문호조 원칙을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노무 관리를 해갈지 모두의 이목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은 정의는 제대로 된 정의가 아니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삼성이 그동안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많은 고통을 준 거 아닌지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앞으로 정말 노동 존중의 글로벌 대기업으로서 거듭날 것을 호소드리고 당부드려 봅니다. 네. 노동자들 일하기 좋은 나라, 저희들이 맨날 강조하듯이 죽지 않고 일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그것도 경제발전의 동력도 될 거고 경제발전의 목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안전하고 그런 거 잘 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TV 민생국은 계속해서 삼성 관련된 노동 문제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여러 노동 이슈들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김용희 씨 문제는 지금 이제 25년만 해결이 됐지만 여전히 부당해고로 거리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자, 코로나 위기로 해고된 후 여전히 이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아시아나 KO 직원들이 있는데요. 자, 그 갈등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시적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마구잡이로 해고당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의 해고를 좀 금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전과 변함이 없고 그냥 자기네들은 원칙대로 하고 최고 해고 처리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그 사무실을 찾아간 우리 노동자들을 업무 방해죄 무슨 무단 침입죄로 고발한다고 그 내용 증명을 보냈더라고요.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그게 좀 정부에서도 지원 이런 게 좀 미비했지만은 지금 그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고용유지 지원금도 90%를 지원을 해주고 또 그다음에 옛날에는 그 후지급을 했던 거를 지금은 선지급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서류로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도 회사 그 자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을 외면하고 이 기회에 그냥 해고라는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거죠. 최소한의 뭐 해고 조건이 됐다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해줬으면은 저희들이 여기까지 길거리까지는 천막 농성을 치진 않았겠지요. 서로 상생하자는 길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길이 과연 이 길밖에 없었는가 하는 게 매우 아쉽고 뭐 그냥 지금도 떨리는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분노밖에.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뭐 일하면서 사실 뭐 무릎도 아파서 병원 신세도 져봤고, 그래도 그냥 뭐 남 뒤지지 않게 열심히 일해왔고, 그런데 뭐 코로나19라고 이렇게 뭐 이런 감염병이 있다 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아니 너네들 필요 없으니 나가라?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죠. 정부에서 지원 정책들이 계속해서 막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회사가 당연히 그런 정책을 뭐 고용유지 지원금이랄까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한테 고통 분담을 나누게끔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3월 달에 회사가 어려우니까 말하기 전에 연차를 9개를 다 소지를 했어요. 3월 달에. 그리고 4월 달에 15일간을 무급을 가겠다고 했어요. 팀장님, 회사도 어려웠고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우리 알아서 다 가잖아요. 고맙다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고맙다고. 우리가 알아서 갔어요. 우리가 안 가겠다고 버틴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 8년, 횟수로 8년이잖아요. 손이 다 이렇게 하도록 성실하게 일한 제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더 부당하다는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나만 생각하고 회사를 생각 않고 안 가고 안 쓰고 그런 게 아니잖아. 뭐 3일이 됐든 일단 고용을 유지하는 거지.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냥 실업자로 있는 것보다, 그리고 해고를 당하고 있는 해고자로 있는 것보다 내가 일주일을 일하든 내가 KO의 사원으로서 고용되어 있어야지. 그러면서 뭔가 고용유지금을 해서 받아서 우리가 뭔가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임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회사도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 책임이 전혀 없는 거예요. 또 제대로 그런지를 마련해가지고 한시적 해고부터 금지시키고 사람을 살려놓고 뭐 지원을 해줘야지. 뭐 회사에서는 그 외면하고 다 칼질해서 죽이고 놓고 나서 해고시키고 그 정부 지원이나 받으면 뭐 혜택이나 보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 감시를 마련해서 코로나19로 한시적인 해고를 금지시켜놓고 거기에 고용 유지시켜서 정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또 2달 만에 해고가 돼서 거리 천막 농성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코로나 여파로 해고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인철 참종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항상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항공산업 굉장히 어려워진 거 지금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상황이 고약합니다. 저희들 보기도 너무 안타까운데요. 일단 코로나볼 집단 해고의 시발점이 바로 아시아나 그 항공의 하청업체 아시아나 KO라는 회사인데 3월달부터 아시아나 KO 뭐 항공사 본사뿐만 아니라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2월, 3월 들어서는 전 세계가 이제 국경 폐쇄, 이제 한국인은 이제 입국을 불허한다. 입국을 한다 하더라도 14일간 격리 조치 시킨다. 뭐 이런 소개가 나오니까 항공사의 운항률이 20분의 1토막. 그러니까 평상시 100대 정도 움직였다면 5대 정도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의 아시아나 KO는 뭐지라고 하실 텐데 5년 전에 설립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 고객 청소를 담당하시는 계열사예요. 네. 계열사 하청업체입니다. 이 업무를 독점적으로 해왔는데 알토란 같았어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항공수요가 좋았기 때문에 연매출만 하더라도 200억 원 규모. 알토란 같은 회사가 3월 들어서는 비행기 안 뛰니까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네. 갑자기 3월 들어서 매출이 70%로 뚝 떨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회사 측에서는 이 가장 좋은 게 뭐냐. 이 고용에 가장 불안한 연결고리가 약한 하청업체부터 정리수순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아시아나항공의 이 KO라는 이 업체는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박삼구 전 회장이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들 직원한테 처음에는 그러면 4월부터 너무 어려우니 9월까지는 평균 임금의 70%를 줄 테니까 유급으로. 네. 유급이라는 건 급여가 일정 부분 나가니까 한 5개월만 쉬면 사정이 좋아지면 나중에 다시 이제 근무를 원상복귀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였어요. 네. 그러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네. 5월 들어서는 유급도 아닙니다. 바로 무급유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해직을 원고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이미 3월부터 한 120여 명이 회사를 떠났고요. 그러자 5월부터 무급휴직을 신청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유도 보면 사실은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건 회사 측이에요. 네. 회사 측이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해야 되는 조건이 고용을 유지해야지 받을 수 있죠. 맞아요. 그 전에 해고했다라고 하면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신청조차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길거리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참 이분들은 좀 속사성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억울한 부분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해고 상황 이면에는 노사 갈등 말고 또 노노 갈등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들의 경우는 복수 노조인 경우가 많아요. 한국노총을 따르는 노조 그리고 민주노총을 따르는 노조가 다른데 여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특히나 이제 회사 측은 그들 노조들 가운데 가장 자기와 이제 대화에 적합한 상대를 찾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직원의 330명,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속해 있는 한국노총을 이제 협상 상대로 타겟을 정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이제 무급휴직 입장을 좀 접고서 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교섭에 나서면서 물론 이제 회사 매출 타격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해고는 요건에 충격됐기 때문에 자칫 전 직원의 해고는 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협상에 좀 유동적으로 나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노총이 반대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32명 가운데 22명이 무급휴직에 동의를 했지만 나머지 간부진을 포함한 10명의 경우에는 안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라면서 유급휴직을 고집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가운데 일부를 해고시켜버린 거예요. 결국 뭐 그 이유는 여기서는 이제 인사고과 기준으로 인해서 근태 여부를 잘 따져봤다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어쨌든 이 회사 측에서는 말 잘 듣는 한국노총과의 어떤 상대로 해서 이제 협상을 얻어낸 것만을 이유로 해서 무급휴직 처리하다 보니까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뭐 200여 명 이상이 동의를 했고 그리고 8명과 타협을 하면서 이제 다 이제 사측을 압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노 갈등이 오히려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사측도 이제 굉장히 좋은 쪽만 택하는 거고 네. 거기다가 이제 이 정부의 지원금에 이제 어떤 빈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고용안정기금은 절대로 이제 유지를 하는 기업 그리고 이제 한 명도 무급휴직이 없고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상황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지난 3월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월급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상황이 참 뭐 이렇게 회사만 막 일방적으로 비판하기에도 왜냐하면 매출 급감한 걸 시작한 거니까 저희들이 항상 노동 존중 노동자의 편에 서려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쉬운 상황이 아니다는 느낌이 확 오는데요. 네. 다만 그렇다면 아시아나 KO는 그 무급휴직에 이제 동의해서 무급휴직한 직원들 말고 남아있는 직원들 뭐 처음에 500명이나 있었으니까요. 그 남은 직원들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은 신청을 했나요, 그러면?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고용유지 안정지원금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회유가 들어갑니다. 네. 지금 고용유지 안정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급여가 나가야 되는데 급여 나가게 되면 당장 적자다. 적자라고 하면 바로 월급을 내줄 수 없다면 고용유지 안정금을 받을 수 없으니 무급 처리해라라고 회유를 한 거였어요. 네. 자, 회유를 하면서 이제 정부가 그 당시 어떤 얘기를 했느냐?
2월, 3월, 5월 계속해서 정부가 이런 항공산업이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4조 원 가량이 이제 투입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명의 하청업체 소속 해고를 막지는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K 이제 아시아나 에어포트에 이제 금호재단 9위로 올라가게 되면 하청업체이지만 위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 금호사무그룹의 전 이사장이었던 박상구 회장의 이제 일가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분들이 이제 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 왜 무급휴직을 강요하면서 오히려 이제 동의하지 않은 직원 해고하느냐. 이런 반발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도 정작 이제 이 고용안정지원금을 내주게 되면 사측에서도 10% 정도 임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아까운 거예요. 10%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까지 신청을 하지 않다 보니까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측이 하는 거지 그건 고용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용주가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적 테두리를 좀 벗어나서 이분들은 또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분들이 다 힘들어서 이제 좀 같이 살자. 이제 상생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부분 좀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해고자들이 지금 원하는 게 두 가지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정리해 주세요. 맞습니다. 무급휴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고용안정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무급휴직을 할 테니 제발 그 기한을 좀 정해달라는 거예요. 두세 달 정도 숨통을 트일 수 있을 정도는 우리가 오케이 하겠다. 대신에 고용을 유지해달라는 겁니다.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이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사중이 되어지면 원상복구가 가능하지만 네. 여기서 무급휴직으로 해고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나는 이 회사의 적을 아직 떠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다시 복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부의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가 10%만 급여는 못 준다 하더라도 10%의 지원을 해달라라는 거였는데 이것도 이제 사업주의 선택이다 보니까 이거를 묵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해고된 분들은 무급휴직이 아니라 해고돼 버린 거고. 맞습니다. 남아 있는 분들도 지금 고용유지 지원금은 못 받을 수 받고 없는 있으니까. 상황이죠. 그러면 혹시 뭐 임금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계속 맞습니다. 그냥 나가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게 하청업체와의 이제 계약은 원청업체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 하청업체 자체 내와의 그렇죠. 계약이에요. 노사 계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청이 업체인 아시아나 측에서는 아니다. 그건 이제 우리하고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 이제 이제 아시아나 KO의 협력업체이면서 이 모회사와 얘기를 하라라는 얘기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가장 어려운 시점에서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정직원들, 계약직 직원의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노사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한 하청업체에 대한 어떤 인사 구조 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각지대에 이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급휴직 아니면 해고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는 거네요. 너무 좀 보통은 극단적이네. 지금 정부라든지 네. 우리 국민들은 그 휴업수당 70%를 받고 그중에 정부가 90%를 내줄게 그걸로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자는데 맞아요.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궁금한 게요. 이 고용노동부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금 이 여행업을 지정을 했어요. 여행업이 무척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이 고용유지 그 지원 수준도 높이겠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시아나 KO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뭐 지금 아예 지원도 안 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뭐예요? 정부가 이제 5차 비상경제 회의에서 일단은 이제 8대 기간 산업에 대해서는 40조 원 가량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서 두 개 업종을 인정을 했어요. 여행업종과 항공업종입니다. 예. 그 나머지 기타 업종이 뭐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권력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 돈은 6차 이제 이 비상경제 오늘 있었던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3차 추경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이 기금 40조 원에 달하는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회의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려요. 여기에서 과연 LCC를 포함시킬 것인가? 왜냐하면 40조 원의 기본적인 근간이 뭐냐? 적어도 단기 차입금이 이제 5천억 원 이상이고 300인 이상 기업에 관해서 네.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적어도 6개월 이상 고용의 현재 직원의 90% 이상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런 것도 기준이 너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 가이드라인을 이번 기금안정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아직 지원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건 정부가 좀 빨리 더 실태 파악해서 나서야 되니까 LCC로 하면 저가항공사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그다음에 아시아나 케어 같은 이런 항공사 내 하청업체나 또 하청의 하청들은 지금 뭔가
대책이 절실한데 혼선이나 또는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제가 또 걱정인 게 방금 이제 저가항공사에 나와서 이스타항공이라 우리 국민들도 잘 아는 이 저가항공사를 맞습니다. 포함해 여러 저가항공사 지금 힘든데 이런데도 지금 막 정리가 시작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스타항공이 가장 어렵거든요. 예. 여기는 사실 제주항공이 인수합병이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 기사를 있는데 봤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3월 24일부터 국내선 항공운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아예 멈춰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직 186명은 먼저 일자리를 잃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여객 조업을 담당하던 100% 자회사죠. 여기 이제 이 이스타 포트 역시 계약 해지로 수백 명이 지금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기간 산업이고요. 우리나라 항공업계가 이제 대형사 2개, LCC 7개, 합쳐서 9개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상반기 동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폭이 6조 3천억 원이에요. 6조 3천억 원. 항공산업 전체 9개 산업. 자, 이러다 보니까 6조 3천억. 이게 지금 우리나라 GDP 전체 3%가 넘습니다. 네. 여기 지금 항공사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항공업종에 가면은 면세점도 있죠. 맞아요. 거기 이제 뭐 경납고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죠. 거기 뭐 관련해서 80여만 명이에요.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산업에 분들. 정말 많은 분들 있잖아요. 뭐 맞아요. 공항에 계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막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런 분들이 가장 크게 이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지금 해고되는 업종을 보게 되면 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그리고 한 발 건너 사청업체, 원청업체가 아닌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좀 잦을 뿐만이 아니라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쉽게 이제 해고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이스타항공에도 해고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자, 조종사들이요, 이 정리해고를 막겠다고 투쟁을 시작했는데요. 해고 위험에 놓여 있는 조종사들의 기자회견 현장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간산업안정기금 자체가 저비용항공사를 통폐합하고 재벌 대기업이 운영하는 저비용항공사에게만 돈을 몰아주겠다. 벌써 4개월째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으며 회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회사가 정상화가 돼도 제가 복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작년 12월경에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 당시에는 고용 승계를 100% 하겠다는 조건으로 MOU를 했었고, 그래서 이스타항공 대표이사가 고용 승계에 대한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사내 공지로 이미 낸 적이 있습니다. (3월 2일) 날 SPA 주식 매매 계약서가 체결이 되자마자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이라는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애초에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는 그 인수 매각 과정인지라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해고, 정리해고, 희망퇴직 이런 걸 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제주항공은 그걸 노린 것이 아니냐. 사측은 오히려 제주를 욕하고 있고, 제주항공은 오히려 실질적인 오너, 이상직 일가를 일가보고 체불된 임금을 지고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오너 일가가 체불임금에 대한 그 핑퐁 게임으로 지금 이렇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그 사이에 낀 노동자들은 계속 길거리로 내몰리고 택배 알바, 그 다음에 뭐 건설 현장 이런 데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737 항공기 기장이고요. 입사한 지 한 10년째 됐습니다. 저희가 비행을 3월 중순부터 5월까지 지금 셧다운 상태로 있고요. 지금 6월까지도 셧다운이라고 지금 발표가 됐고요. 1월 또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현재는 뭐 조종사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다 집에서 있는 상태죠. 네. 2월달 한창 비행을 하던 2월달 3월 중순까지 했을 때도 2월달에는 임금의 40%만 지불이 됐고요. 3월에는 아예 지불이 안 됐고 또 4월, 5월 휴무수당도 체불된 상태고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6월도 아마 이대로 간다면 체불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초기에는 이제 대출도 받았죠. 대출도 받았는데 이 상황이 이제 장기화 될 것 같고 하니까 있던 집을 팔았거든요. 팔아서 지금 새로운 집으로 좀 다시 이사를 오고 그래서 그 차액이 남은 걸로 지금 일단은 크게는 그렇게 쓰고 있죠. 처음에는 이제 금방 끝날 것 같다. 지금 뭐 제주에서 인수를 한 상황이니까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크게 걱정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 2달 지나면서 코로나 사태도 장기화되고 그 사이에 정리해고 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체불 임금도 계속되고 하니까 불안해진 거죠. 불안하죠.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언제 또 제가 정리해고 될지 모르니까 다른 직업도 알아봐야 되나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요즘은 뭐 2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죠. 제가 가장이다 보니까 그냥 몇 달 동안 집에서만 있기도 참 그렇더라고요. 책임감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데 찾아보니까 이 택배 업체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이력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나이나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어떨 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좀 일을 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는 택배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걸 신청해서 한 3월부터 몇 번 했었죠. 생수통 같은 것들을 많이 주문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엘리베이터 없는 그 4, 5층짜리 연립주택 그분 분들이 많이 주문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를 오르내리면서 한 2번 하면서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또 이제 병원 다니면서 좀 치료하고 치료가 끝나서 다시 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좀 손목을 다쳐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좀 한동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치료 때문에. 제가 지금 총 비행한 거는 대략 한 25년 정도 비행을 했거든요. 제 인생의 반을 이제 비행을 해오면서 저는 이렇게 집에서 쉬는 것보다 비행하는 걸 더 좋아했거든요. 뭐 칵핏이 제가 근무하는 공간이 굉장히 한 요거 2배 정도 되는 그런 공간밖에 안 되지만은 그런 공간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았고 행복했고.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가는데 가끔 이제 옷장을 열면 제 유니폼이 있는데 유니폼을 보면 가끔 이제 좀 울컥해질 때도 있거든요. 네, 우린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 임금도 자진삭감하겠다. 그리고 더 회사에서 더 요구를 해서 무급휴가가 필요하다면 무급휴가까지도 감수할 수 있다. 제 옆에서 같이 비행하던 동료가 어느 한순간에 없어진다면 그 책임감을 감고 계속 비행하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제 동료들과 같이 비행하고 해서 지금 하루빨리 같이 다시 날아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행기가 못 뜨고 있으니 조종사님들까지도 지금 정리해고를 당하고 있다는데 뭐
사측에서 350여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타항공 상황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렇습니다. 네. 3월부터 이제 비행기가 전면 뛰지 예. 않으니까 매출이 제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항공이 이제 23대 정도에서 이제 10대를 줄여서 13대지만 그거를 경납고에 이제 운행하는 순간, 주차하는 순간 월 1,0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네. 또 여기 비행기가 전부 리스예요. 달달이 돈을 물어야 되는 리스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매월 이제 고정 지출은 늘고 있는데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2월부터 급여가 잘 안 나갔어요. 예. 2월부터 급여가 한 전체 급여의 한 40% 그리고 3월부터는 넉 달 동안은 급여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생활이 정말 막막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돈은 지급해야 되고 고정비가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올 1분 기준, 3월 기준 자본이 마이너스예요. 1,000억 원 이상 순 마이너스를 기록하여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렇게 유급휴가를 하거나 휴업할 때는 평균 임금의 70%는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도 신문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작년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했다. 이런 MOU 체결 제가 기사 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제주항공은 꽤 단단해요. 저가항공사 가운데 1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이스타나항공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사태가 있을 줄 몰랐었죠. 당시에 최초의 M&A 금액은 695억 원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인수 비용이 계속해서 지금 계획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스타항공이 전격적으로 멈췄죠. 셧다운 됐죠. 거기다가 지금 밀린 임금 체불액이 250억 원이 넘어요. 예. 근데 제주항공이 지난 3월에 이제 수동 계약을 합니다. 이스타나 항공이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695억보다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150억 원을 깎았어요. 그래서 545억 원의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는 500억 원 가운데 여기 지금 임금 체불 한 250억 원이 더 생겼습니다. 네. 과연 이걸 누가 물 거냐, 누가 이제 감내할 거냐 이 문제거든요. 네. 이스타나 항공의 주주인 대주주가 책임 있는 경영을 해라라는 게 지금 제주항공의 주장이고 무슨 얘기냐, 계약서상 니네가 물게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지금 옥신각신 하면서 서로 사실은 제주항공은 지금 이게 원상태로 돌리고 싶어요. 계약금을 이미 20% 지급을 했지만 다시 계약금을 포기하면서라도 인수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업계에서는 지금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걸 포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야, 이건 누구 말이 맞는지도 헷갈리네요. 그렇죠? 이스타항공 쪽도 150억을 손해를 봤으니데 아무튼 그래도 노동자들의 체불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니까 빨리 어떻게든 해결에 나서야 될 텐데요. 소장님, 근데 일단은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항공산업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먼저 이미 3조 원도 지원된 걸로 알고 항공사에. 그다음에 앞으로도 40조 원 규모의 무슨 기간산업 안정기금 항공하고 해운업계 지원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확정됐잖아요. 맞습니다. 이스타항공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되나? 아까 아시아나케어도 그렇고요. 예. 앞서 제가 그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기간산업 안정기금에 이제 출범은 합니다. 아직 돈이 마련된 건 아니고 그 내용만 확정한 거예요. 총 40조 원 규모인데 지급 기준이 뭐냐? 차입금이 5천억 원 이상. 그리고 종업원 수가 300인 이상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상이고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지금 정부의 이런 이제 안정기금이라는 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재 상태의 일자리를 6개월 이상 90%의 인력은 유지를 해라라는 겁니다. 10%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나 유급 휴가를 준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유지한 기업에 대해서 주겠다라고 하는데 만에 하나 장단기 차입금만을 따지게 되면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밖에 가능한 곳이 없습니다. 근데 차입금 규모가 5천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차입금이란 건 일종의 부채인 건데. 부채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빚이 많아야지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빚이 아주 많은 큰 재벌은 도와주고 그에 해당되지 않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안 도와준다.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 이 40조 원을 운영한 기금운용위원회가 6월 4일 날 형성이 됩니다. 정부 추천, 각계 추천해서 7명의 위원이 과연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가항공사는 300인도 아니고 인력도 적고 차입 비용도 없는데 나는 코로나19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금운용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또 하나가 40조 원을 그러면은 해운과 항공업종에만 할 거냐. 지금 어려운 게 여기만이 아니에요. 맞아요. 제조업 지금 당장 쌍용차도 어렵고요. 자동차, 조선, 기계 다 어렵습니다. 여행, 숙박들도 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종을 어디에다 줄 거냐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논의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이거 참. 자, 지금 저희가 오늘 또 역시 뭐 정말 중요한 주제고 사실 고약한 상황이어서 네. 저희들 또 고민이 많이 되는 지금 토론인데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수정 보완해야 될까요? 뭐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이고 뭐 내일 또 그 항공사 노동자들이랑 노동심사들 뭔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 기간 산업이라는 것, 특히나 이제 우리가 코로나19가 없으면 비행기 안 탈 수는 없습니다. 예. 해외 여행은 분명히 자유로워질 가야죠. 수밖에 예. 없고요. 맞아요. 다만 코로나19라는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 업종이 버틸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벌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이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도 항공이 전부 다 이제 셧다운 되다 보니까 한 60조 원 가량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단지 기존에 있는 인력을 좀 유지하는 조건,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타나게 되면 자구책을 마련해라. 대주주가 자구책을 마련하고 이 피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대주주가 책임을 져라 라는 겁니다. 책임 경영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조조정입니다. 인력 구조조정을 하되 적어도 이제 일정 부분 이상, 90에서 뭐 8, 90% 이상의 인력을 유지하는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주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혈세이기 때문에 어느 산업은 도와주고 어느 산업은 안 도와주다 보면 이게 또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산업이 어느 정도 이게 좀 버틸 수 있는 적어도 우리는 한 9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9월 넘어가면 정말 2차 이제 코로나19의 재유행만 아니라고 하면 이 기간 정도는 좀 이제 버텨주길 기다리는 건데 그 40조 원이 그 기간 버틸 수 있는 이제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이 기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투입을 해야지 지금 당장 4개월째 월급이 지체되고 있는 이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금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돈들이 가서 그 회사도 좀 버티게 하고 어쨌든 그 노동자들 정리해고라든 이런 건 안 되게 안전장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만약 돈은 갔는데 해고는 그대로 됐다 그러면 아마 당사자도 국민들도 납득이 안 될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돈에 대한 쓰임새, 용도, 추적이 좀 필요하고요. 정말로 이제 필요한 곳에 쓰이고 이제 구조조정 차원이 아닌 회사의 어떤 이제 자구적인 노력 그리고 대주주의 어떤 자산 매각이라든가 지분 포기라든가 이런 책임 경영을 일정 부분 한 업체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항공업계 굉장히 어려운 거 진짜 온 국민이 다 지금 공감하고 있는 문제인데 제발 좀 잘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인철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또 경제 상황, 코로나19 상황 보면서 다시 한번 모시는 것으로 하고요. 네. 시민 여러분 오늘 굉장히 어려운 토론입니다. 네. 뭐 일방적으로 저희가 뭐 사측만 규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딱 내용을 보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의 그 고용 유지와 생계 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측이든 회사든 또 물론 우리 노동조합도 책임있게 나서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는 TV 민생연구소입니다. 민생연구소입니다.